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폭동이 왜 일어난 줄 아시나요? 한 달 전 유시민의 섬뜩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미 폭동 사태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전당들의 난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계엄령은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이제는 군이 말 안 들어.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어떤 비선 조직을 통해서 가동할 수 있는 개별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진압돼요. 진압되죠. 이거는 합참의 공조직이 움직이면 얘네들로는 못해요. 근데 소요는 가능하다. 예, 그러나 잔당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근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여론은 더욱더 국회 쪽으로 쏠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텐데 예. 그로 인해서 받게 될 그 인명의 피해나 그 충격이 있잖아요. 그런 일조차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경고해야 돼요. 청수가 테러를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역풍 따위는 없어. 그런 거 없어. 예, 그럼 맨날 역풍 타령 들은 지 한 5년 됐는데 한 번도 역풍 같은 거 없었어요. 네. 지금은 역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걸 빨리 제압해야 돼요. 지금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나라 경제가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 돌아오면 또 뭔가 할 거라고 다들 걱정해요. 보수인 양반들한테 물어봐. 지금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군통수권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진짜로. 그러면 말을 못해. 아무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윤석열을 옹호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언론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총기 난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와서 야 누가 우리 마누라 욕했어 이러면서 막 총을 막 쏘고 다녔어. 일단 총 쏘는 건 중단시켰는데 집에 들어앉아갖고 지금 무슨 총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총을 뺏자라고 하는 게 탄핵이잖아. 그리고 저 총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보고 조사해서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게 특검이에요.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윤석열의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 법원에 직접 난입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윤석열이 냈던 메시지를 보면 책임이 커 보인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관접 이른바 애국시민에게 보낸 A4 한 장짜리 편지, 그리고 체포 직전 촬영한 대국민 담화, 마지막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보낸 편지, 이렇게 3건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구 보수에서 자주 쓰는 애국시민이란 단어로 편지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제 편지에서도 애국심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들이 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극렬 보수 지지층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더 힘을 내자 등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이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다.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지지자들을 사실상 부추긴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 전부 좀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나왔던 메시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월 1일 공개된 윤 대통령 편지는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 처음 나온 메시지였는데 시기상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나온 동영상 메시지는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다가 결국에 체포가 임박해서 서둘러 나온 것이었고요. 1월 17일은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에 몰릴 때마다 지지층에 메시지를 보내 세를 결집해 왔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과격해지는 이들을 보면서 자제는커녕 오히려 반복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극렬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고 부추기면서 폭력성의 명분을 줬고요. 실제 법원 폭동이란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진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오늘 낸 입장을 또 보면 폭동 사태에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이 안타깝다라고 했죠. 네, 어제 새벽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윤 대통령 측은 뒤늦게서야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듯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건 국가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는데 불과 나흘 전 담화에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에게 네. 미래가 희망적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선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또 경찰을 향해선 강경 대응보단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 폭동 참여자와 이를 막으려 했던 경찰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게 말한 것 역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동 당시입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1층 창문을 깨부숩니다. 법원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무력 행동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법치주의 최후 법원이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모습이 생생하게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되었는데요. 이들은 법원 유리 창문과 문을 깨트립니다. 다같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자, 서부지법 안에 애국 국민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인들 상담 창구 안에 들어가 발로 밟고 집기를 집어 던졌는데요. 결국 이들은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서울지검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않고 다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그리고 경찰청 이런 데 저는 다 습격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서 지금 체포된 사람들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적용해서 법정 최고 형량으로 저는 구형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선관 이런 데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본인들 좀 마음에 안 들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선관이 이런 공공기관, 공공연하게 저는 습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새벽에 이거 침탈하는 장면 몇 시간 동안 다 생중계를 다 봤어요. 저는 잠 못 자고. 그거를 긴 시간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긴 시간 다 봐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연한 폭동과의 단절 의지를 우리 국회도 보여야 되고 수사기관, 각급 기관에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